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벌써 4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체 운동도 우리가 참 재미있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물체 운동을 우리가 생각 그물로 정리를 해보고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험 관찰 48, 49쪽을 열어주시고요. 실험 관찰 87쪽에 있는 생각그물 붙임딱지를 활용해서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어는 바로 물체의 운동이라는 단원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낸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물체는 정말 제각각 다르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와 느리게 운동하는 물체를 각각 비교해 봤었는데요. 이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대표 주자, 바로 로켓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운동하는 물체의 대표 주자는 달팽이였었죠. 그 다음 우리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와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를 가지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의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는 점점 빨라지고 오르막길에서는 점점 느려지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도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동 계단입니다. 영어로 에스컬레이터라고도 하죠.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했었던 다양한 물체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양한 운동을 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먼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린 물체가 긴 시간이 걸린 물체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했었던 50m 달리기가 있었죠. 그 다음 우리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1차 시대 만들었었던 종이 자동차를 가지고 경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속력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데 이 속력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5학년 과학에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 그리고 미터 퍼 세컨드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안전의 개념도 다시 한번 익혔는데요. 이 안전장치에는 안전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과 같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 안전 수칙도 우리는 익혔는데요. 일단 버스는 인도에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도로 주변에서 공놀이는 하면 안 되겠죠. 공을 가지고 다닐 때는 꼭 공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된다는 것도 익혔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서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물체가 운동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속력은 물체의 이동 거리를 무엇으로 나눴죠? 바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과 속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는 과학의 운동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기준점으로부터 물체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측정해서 관측할 수 있는데 만약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정지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속력의 개념도 익혔는데요. 이 속력이라는 것은 1초, 1분, 1시간 등과 같이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 우리는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몇 킬로미터, 그리고 미터 퍼 세컨드, 초속 몇 미터로 표현한다는 것을 학습했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골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기차, 자동길, 자동차, 자동 계단이 있는데요. 이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한다는 것은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빠르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자동길과 자동 계단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은 물체가 점점 빨라지거나 또는 느려지는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시로 보았던 것들이 바로 롤러코스터 또는 레일바이크, 자동차, 기차, 그리고 내가 발로 뻥 찰 수 있는 공들, 축구공 등이 있었습니다.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동길, 자동계단, 케이블카처럼 위층이나 아래층 또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빠르기가 일정한 것들과 놀이기구들 중에서 회전목마, 대관람차처럼 운행 중에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100m 달리기의 기록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인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0m인데 이 정도 기록이면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김순분 친구는 10초 95고요. 박민희 친구는 10초 89입니다. 유정현 친구는 11초 55가 나왔고 황교삼 친구는 11초 76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00m 달리기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빠른 시간인 친구를 골라야 되는데 가장 빠른 시간 바로 박민희 학생입니다. 우리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50m 달리기 했었던 그 기억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린 물체가 가장 빠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결승선으로 두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을 우승자로 간주를 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러 가지 장난감 자동차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빠른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엽 자동차는 3초 동안 120cm를 갔네요. 그 다음 풍선 자동차는 150cm를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자동차는 90cm를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 시간이 일정할 때 가장 빠른 장난감 자동차는 그만큼 긴 거리를 간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풍선 자동차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는 우리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일정한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보다 더 빠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5번인데요.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800km/h 속력으로 이동해 영국 런던에 있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자, 속력의 단위가 하나 나왔죠. 그렇다면 km/h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km/h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었죠. 그렇다면 이게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이동했는지인데 여기서의 단위 시간은 hour, 1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한 건가요? 네, 바로 80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1시간 동안 800k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리한 김에 속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1분, 1시간 등과 같이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했었죠. 속력의 단위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5학년 과학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km/h 그리고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m/s 이렇게 두 가지를 학습했었습니다. 6번입니다. 방금 5번과 같이 속력의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등산객이 8km의 등산로를 따라서 4시간 동안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산객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었었죠. 이동 거리는 8km이고 걸린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 나누기 4. 속력은 2km/h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동차가 일정 속력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도로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길거리 가다 보면 잘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는 까닭을 큰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험성과 관련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안전과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제동장치, 제동거리라는 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자동차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충돌할 때 큰 충격이 가해져서 자동차 탑승자와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속력이 크면 제동장치를 밟더라도 자동차를 바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력을 제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제동 장치는요, 바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킬 때 또는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제동 거리가요, 사실은 이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밟은 순간부터가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거리가 그만큼 길죠. 그래서 자동차의 속력이 커지면 그만큼 이 제동 거리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 발생도 방지하고 차량 또는 횡단보도 등에서 안전거리도 또 유지하면서 주행속도를 제한을 하기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이 도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단원도 학습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단원만 남았어요. 5단원 하나 남았죠. 다음 단원에서까지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 학습으로 마무리 잘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도 계속해서 수업 준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